강설아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차가운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들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29살의 나이에 이미 거대 기업 K알파 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비공개 최고 경영자였고, 돈이나 권력은 그녀에게 의미 없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녀의 삶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잘 만들어진 오토마타와 같았고, 모든 움직임은 주주와 이사회의 이익을 위해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독히도 피로했다. 그녀의 비서인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철을 건넸다. 이 서류는 강설아가 조만간 참여해야 할 정략 결혼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다. 상대는 정계와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가문의 아들이었고, 이 결혼은 K알파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었다.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는 비밀리에 진행될 것입니다. 아마존과의 계약건도 순조롭습니다. 윤 실장은 냉정하고 침착했지만 설아의 눈빛에 담긴 깊은 회의감을 읽어냈다. 설아는 서류철을 받지 않고 난간에 손을 얹은 채 말했다. 윤 실장,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이 수많은 숫자와 영향력들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강설아가 아닌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이 감옥 같은 책임감에서 벗어나 숨쉬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수년간 억눌렸던 절망감이 묻어났다. 윤 실장은 설아를 오랫동안 보좌해왔지만 이런 고뇌를 표출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표님은 K알파의 심장이십니다. 대표님께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시면 그룹 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설아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그래서 잠시 내려놓을 겁니다. 이 결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설아는 잠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윤미숙이라는 가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그녀의 결심이었다. 그녀는 재산의 극히 일부만을 현금화하고 신분 세탁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와 위조된 과거를 만들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명품 대신 촌스러워 보이는 면바지와 값싼 티셔츠를 선택했고, 수백만 달러짜리 시계 대신 10,000원짜리 전자시계를 찼다. 그녀는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을 목적지로 정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청해라는 이름의 해안가 소도시였다. 이곳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건설이 예정된 곳으로 지방 건설업체와 서울의 투자자들이 얽혀 복잡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곳이었다. 설아는 이곳의 작은 다방 한 구석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일종의 실험을 시작했다. 그녀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 돈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순수한 영혼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실험 대상이 된 것은 낡은 안전모와 다른 작업복을 입고 근처 건설 현장을 지키는 젊은 경비원 김지훈이었다. 그는 29살이었고 훤칠한 키와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칠 줄 모르는 선량함과 우직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건설 현장 입구에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했고, 때로는 길 잃은 노인을 부축하거나 작은 강아지를 위해 물그릇을 놓아두는 모습이 미숙의 눈에 띄었다. 설아는 며칠 동안 그를 몰래 관찰했다. 어느 날 인근의 불량배 몇 명이 현장 근처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사 자재를 훔치려 했다. 그들은 힘없는 경비원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김지훈에게 다가갔다. 어이, 아저씨, 이 낡은 거 우리한테 좀 팔지, 그래? 어차피 버려질 것들 아니야? 불량배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김지훈은 묵묵히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다.
김지우는 허리를 펴고 불량배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곳의 모든 자재는 회사의 재산입니다. 허가 없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조용히 돌아가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강한 기운은 불량배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설아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훈의 태도에서 단순한 직업의식 이상의 강한 정의감을 느낄 수 있었다. 불량배들은 지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밀치며 현장 안으로 진입하려 했다. 바로 그때 김지훈의 행동은 설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불필요한 폭력을 피하면서도 놀라운 민첩성으로 불량배들의 움직임을 제압했다. 한 명은 어깨를 가볍게 잡혀 중심을 잃었고 또 한 명은 손목이 순식간에 꺾여 비명을 질렀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훈련된 격투가처럼 유려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 설아는 그녀의 눈을 의심했다. 평범한 경비원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그는 불량배들을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경고했다. 다시는 이곳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다음번에는 경찰이 아닌 더 무서운 존재를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경고는 단순히 위협이 아닌 어떤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렸다. 불량배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김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경비실로 돌아가 앉았다. 그의 심장 박동은 미세하게도 흐트러지지 않은 듯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우쭐거림이나 흥분도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그는 평온했다. 설아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의 우직하고 선한 태도가 그 모든 의구심을 덮어버렸다. 그날 저녁 설아는 미숙이라는 이름으로 김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시장에서 산 낡은 천 가방을 메고 일부러 투박하게 행동했다. 저기 김 경비님, 낮에 정말 멋있었어요. 혼자서 그런 깡패들을 다 제압하시다니. 설아는 약간의 떨림을 섞어 말을 건넸고 김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저는 이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 고향이 여기라서 내려왔어요. 설아는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았다. 그런데 경비님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분 같지는 않으신데. 김지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편안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딱히 고향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지만 이 청해가 마음에 들어서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설아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과거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있었지만 동시에 현재에 충실하려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남자는 순수하지만 약하지 않으며 가난하지만 비굴하지 않다. 그가 바로 그녀의 실험을 완성시켜줄 사람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K 알파의 강설아로서의 냉철함을 잠시 빌려왔다. 설아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K 알파의 수장으로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수백억을 움직이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거칠어진 시골 처녀의 손처럼 보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접촉에 김지훈은 당황했지만 뿌리치지는 않았다. 김지훈 씨, 저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돈이나 배경 같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 진심을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김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장난치는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말을 잇지 못했다. 윤미숙 씨,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경비원 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진심 어린 의아함이 섞여 있었다. 설아는 미소 지었다. 이 미소는 강설아의 계산된 미소가 아닌 윤미숙의 진심, 어린 기대가 담긴 미소였다. 저는 김지훈 씨의 성실함과 용기, 그리고 선량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김지훈 씨. 설아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고 있었다. 김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빛을 보았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오히려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숨겨온 과거와 무거운 짐이 있었지만 이 순수해 보이는 여인의 제안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잠시 건설 현장 건물을,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미숙 씨, 저는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저의 진심을 원한다면 저는 당신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느렸지만 그 무게는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보다 무거웠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맞잡고 있었고 그 순간 거대 기업의 CEO와 가난한 경비원은 하나의 운명으로 엮이기 시작했다. 강설아의 위대한 가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김지훈과의 결혼은 강설아에게 USC 키, 나이는 윤미숙다. 마치 그녀의 인생 영화에서 잘려나온 장면과 같았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호화로운 예식장도 없었으며 재벌계 인사들의 참석은 꿈도 꾸지 못했다. 결혼식은 청해의 작은 혼인신고 사무소에서 진행되었고 증인은 나이든 공무원 한 명과 미숙이 자주 들르던 카페 주인이 전부였다. 모든 것이 단순했지만 지훈의 눈빛에 담긴 진심은 차가웠던 설아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신고를 마친 후 그들은 지훈이 공사장 근처에 새든 작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방은 낡은 침대 하나, 작은 탁자, 그리고 헌 옷장 하나를 놓으면 꽉 찰 정도였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생활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지만 미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아무래도 이곳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네요. 윤미숙 씨. 지훈은 그녀의 투박한 천 가방을 놓아줄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며 순박하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과 굳은 살은 K알파의 전문 경호원들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전해주었다. 괜찮아요, 지훈 씨.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오직 당신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함께 일해서 이 생활을 개선할 거예요. 저는 횟집이나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아볼게요. 미숙의 목소리에 담긴 결의는 거짓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인수합병 거래에서 맨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에 익숙했고 새로운 삶을 건설하는 것은 거대 기업을 구조 조정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았다. 지훈의 소박하고 진실한 태도는 계속해서 설아의 영혼에 좋은 약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고 그녀의 시골 처녀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쉽사리 받아들였으며 호기심이나 판단하려는 눈빛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존중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누려 했다. 심지어 그것이 반쪽짜리 볶음밥이나 추운 밤에 덮을 낡은 외투일지라도 말이다. 이것은 그녀를 권력과 부로만 바라보던
서울 주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조용하게 흘러갔지만 지훈이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그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다. 이 건설 프로젝트는 대규모였지만 외부 투자회사의 간섭으로 인해 관리와 자재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박태수 회장이 배후에 있는 이 회사는 프로젝트를 파산시켜 헐값에 인수하려 했고, 이는 더 큰 불법적인 음모를 위한 발판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지훈이 순찰 중일 때 대형 크레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자재 야적장과 인부들의 임시 숙소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박 회장의 지시로 중요한 지지 볼트가 고의적으로 훼손된 결과였고, 혼란을 야기하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다. 현장 전체에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훈은 비상한 반사 신경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너무 늦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행동했다. 그는 마치 섬광처럼 조종실 쪽으로 달려갔다. 이 광경은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던 미숙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의 움직임 속도와 결단력은 평범한 경비원의 것이 아니었다. 상당한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몇 초 만에 조종실에 도착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수리를 시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여 지지 케이블에 충격을 주어 크레인이 즉시 무너지는 것을 막고 인부들이 탈출할 시간을 벌려고 했다. 그가 보여준 물리적인 힘은 놀라웠고 보통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무너져가는 구조물을 몇 분 동안 붙잡고 있었고 아래의 노동자들에게 긴급 대피를 명령했다. 마침내 크레인이 엄청난 굉음을 내며 무너졌을 때 지훈은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었다. 다행히 심각하게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이 프로젝트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던 박태수 회장의 관심을 끌었다. 탐욕스럽고 냉철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박 회장은 하찮은 경비원의 예상치 못한 개입이 자신의 계획을 망쳤음을 깨달았다. 그는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미숙은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건설 기술과 위기 대응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의 행동은 전략적이었고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자 타고난 위기관리 전략가였다. 그녀는 남편이 가난한 경비원 이상이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월세방으로 돌아온 미숙은 강설아의 비즈니스 지식을 은밀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방 뉴스 기사를 읽는 척하며 지훈에게 현장의 문제에 대해 물었다. 지훈 씨, 이 프로젝트가 외부 회사로부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자재 품질이 나빠진 건 위에서 비용 절감을 압박하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그녀는 교묘하게 정보를 유도했다. 지훈은 아내를 완전히 신뢰했기에 그가 본 것을 공유했다. 맞아요, 미숙. 요즘 모든 것이 빠듯해졌어요.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고의적으로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 같아요. 규격 미달 자재가 반입되고 있는데도 고위 관리자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저는 보고하려고 했지만 경비원의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죠. 미숙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이러한 비용 절감 전략은 K알퍼의 CEO로서 그녀가 철저히 연구했던 박태수 회장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박 회장은 항상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대형 프로젝트를 약화시키고 재정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다음 헐값에 인수했다. 이 연결고리는
미숙에게 높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K 알파가 상대했던 가장 악의적인 경쟁자 중 한 명이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지훈을 돕기 위해 미숙은 미세하고 정교한 금융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비밀리에 숨겨둔 위성 전화, 그녀의 가짜 신분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윤 실장과 연락하기 위한을 사용하여 작은 금융 지침을 내렸다. 그녀는 K알파의 비밀 자선 기금에서 미미한 금액을 건설 품질과 노동자 권익을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로 송금했다. 이 금액과 함께 미숙이 개입하고 수정하여 작성된 자재 오류와 산업안전 위반을 강조하는 매우 상세한 익명의 보고서가 전달되었다. 이 보고서는 즉시 비영리 단체와 지역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조사단이 현장에 나타났다. 이 사건은 작은 파문을 일으켰고 프로젝트 관리팀은 일시적으로 불량 자재 사용을 중단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아내의 정교한 개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크레인 사고와 조사단의 갑작스러운 출현 이후 현장 상황이 더 엄격해졌다는 사실만 알았다. 그는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느꼈고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다. 그는 미숙을 감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보세요, 미숙 씨. 때로는 작은 승리일지라도 진실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들 사이의 신뢰와 애정은 더욱 깊어졌다. 미숙은 불편한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고 강설아로서는 결코 하지 않았을 집안일을 스스로 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까지 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박태수 회장의 업무에 대한 그녀의 개입은 잔잔한 웅덩이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았고 그녀는 더 큰 파도가 곧 닥쳐올 것임을 직감했다. 어느 날 밤 미숙은 지훈이 월세방의 도구 상자 바닥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작은 검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녀는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경비 업무에 대한 기록 대신 복잡한 건축 도면, 전문적인 영어, 경제 용어 규칙에 따라 사용 가능, 그리고 날카롭고 깔끔한 필체로 쓰인 상세한 재무 위험 분석 자료들이 있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내용은 평범한 경비원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문적인 금융 분석가나 고위 경영진의 예리함과 지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수첩을 닫았다. 차가운 전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김지훈은 누구인가? 그녀가 결혼한 착하고 가난한 남편은 특수요원 같은 비범한 힘과 민첩성으로 노동자들을 구했고 이제 강설아조차 놀랄 만한 기밀 문서를 소유하고 있었다. 남편에 대한 미숙의 의심은 작은 단서에서 벗어나 무서운 확신으로 바뀌었다. 지훈 역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위험한 전환점에 서 있었다. 윤미숙 본명 강설아은 김지훈의 비밀 수첩을 발견한 후 경계심을 몇 배로 높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사랑스러운 남편의 눈으로만 보지 않았고 음모와 숨겨진 정체를 해독하는 데 익숙한 CEO의 날카로운 분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이제 이중의 기만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거짓말,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만큼이나 정교할 가능성이 높은 그의 거짓말이었다. 미숙은 지훈을 은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랑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안전과 본능적인 자기 보호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복잡한 재무 분석을 쓰고 놀라운 전투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경비원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런 위장 신분으로 살고 있는 데에는 분명히 깊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시골 처녀 역할을 유지하면서 탐색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정했다. 박태수 회장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 크레인 사고와 조사단의 출현 이후
박 회장은 격분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인수 계획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며 그 개입이 내부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더욱 정교한 파괴 행위를 지시했고 반대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지훈에게 점심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공사장을 방문했다. 그녀의 위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그녀가 배운 관심의 표현이었다. 그녀가 정문 근처에 서 있을 때 건설 자재를 실은 트럭 한 대가 후진하며 퇴근하는 젊은 기술자의 오토바이를 아슬아슬하게 들이받을 뻔했다. 지우는 재빠르고 단호한 움직임으로 그 기술자를 위험 지역에서 밀쳐냈다. 지훈은 즉시 운전자에게 다가갔다. 싸움을 걸려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왜 확인도 안 하고 차를 후진합니까? 심각한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위압감이 있었다. 불쾌한 표정을 지닌 건장한 운전자가 트럭에서 내렸다. 내 놈은 뭐야? 내가 후진하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그냥 하찮은 경비원일 뿐이야. 입 다물고 내 일이나 해. 미숙은 운전자의 눈빛에서 명백한 도발과 악의를 읽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경고임을 즉시 깨달았다. 이 사람은 분명히 박태수 회장의 하수인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앞으로 나아가 남편 옆에 섰다. 이분 말씀 안 들려요? 이분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에요. 사과하지 않고 이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해 확인하지 않으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미숙의 목소리는 비록 약해 보이도록 노력했지만 강설아의 차가운 강철 같은 기질을 담고 있었다. 운전자는 미숙의 태도에 깜짝 놀랐다. 그는 시골 아낙네 같은 여자가 감히 끼어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낄낄 웃으며 고의적으로 지훈의 어깨를 밀쳤다. 오, 가난한 부부가 영웅놀이 하시네? 내가 이 예쁜 얼굴을 망가뜨리기 전에 썩 꺼져. 즉시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선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정함과 날카로움이 채웠다. 그는 거친 힘을 쓸 필요가 없었다. 대신 그는 세련된 호신술 기술을 사용했다.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운전자의 밀침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붙잡아 혈자리를 살짝 눌렀다. 운전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운전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중얼거렸다. 저는 그저 경비원일 뿐입니다.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아끼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 저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히 운전하고 나쁜 의도로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가 손을 놓자 운전자는 감히 뒤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미숙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전에 그의 싸움 능력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확연한 차이를 느꼈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계산적이며 완벽한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길거리 싸움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특수부대나 정예 보안팀에서 훈련받은 기술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더 이상 의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들이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녀가 비즈니스 협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술, 즉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드는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훈 씨, 오늘 당신 일에 끼어들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 후 그녀는 유창하고 전문적인 영어를 일부러 섞어 말했다. The risk management on that construction site is utterly appalling, isn't it? 저 건설 현장의 위험 관리는 정말 형편없네요. 그렇죠? 그녀는 그의 반응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지훈은 밥을 먹다가 즉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아니었고
대신 경계심과 동시에 그녀에 대한 높은 평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완벽하고 정확한 영어로 대답했다.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 It is, the structural integrity is being compromised by intentional negligence, which points towards an internal hostile takeover. 주어요. 구조적 무결성이 고의적인 태만으로 인해 손상되고 있고, 이는 내부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가리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미숙은 자신이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지만 더 큰 미스터리에 직면했음을 알았다. 그녀의 가난한 경비원, 남편은 유창한 영어뿐만 아니라 마치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처럼 정확한 비즈니스 전략 용어를 사용했다. 미숙은 다시 한국어로 돌아와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당신,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관리가 엉망이라고만 했는데요. 방금 영어로 말했잖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영화에서 몇 마디 주워들은 것뿐인데요. 그녀는 당황한 여성 역할을 연기했다. 지우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아, 미안해요. 미숙 씨. 제가 예전에 해외 국제 건설 회사에서 막노동 일을 잠깐 했어요. 그들이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해서 입에 붙었나 봐요. 미안해요. 자, 더 먹어요. 그는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아내의 위장 또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숙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 이 남자는 그녀와 대등한 상대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에 대한 조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공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박 회장과 지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찾기 위해 K알파의 비밀 채널을 이용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이 단순한 탐욕스러운 투자자가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가 박 회장의 암호화된 재무 기록 시스템에서 5년 전의 대규모 거래와 관련된 흐릿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거래는 K알파의 거대 경쟁사인 보안기술 및 금융 전문 대기업 하늘그룹 환율과 관련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 회장의 비밀 참고 자료에 언급된 이름이었다. 한태준. 그는 하늘그룹에 실종된 후계자로 묘사되었으며 내부 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5년 전 신비롭게 사라졌다. 미숙은 모든 것을 연결했다. 뛰어난 전투기술, 경제지식, 그리고 내부 문제로 시달리는 작은 마을에서의 은둔 생활. 모든 징후는 김지훈이 하늘그룹에 숨겨진 최고 경영자 한태준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미숙은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다. 용감하고 선량하지만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남자. 그녀는 배신감, 존경심, 그리고 위험한 흥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판이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실험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두 명의 가짜 신분을 가진 CEO, 그리고 진실이 코앞에 다가온 이야기였다. 윤미숙, 강설아과 김지훈, 한태준은 둘 다 거짓말이라는 가느다란 밧줄 위를 걷고 있었고 각자 자신의 정체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은밀히 조사하려 했다. 이 잠재된 긴장감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했던 그들의 결혼 생활에 위험한 요소를 더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실에 직면할 시간은 없었다. 박태수 회장이 갈등을 더욱 잔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태수 회장은 소규모 파괴 행위의 실패와 미숙, 설아로부터 온 비밀 세력의 개입을 감지한 후 공사장에서 대규모 사고를 조작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마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다. 그의 목표는
심각한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지방 정부가 프로젝트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도록 강요하여 그가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형 비계 붕괴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야간 근무를 하던 중 몇몇 낯선 사람들이 고층 비계 구역에 침입했다. 그들은 전문 절단 장비를 사용하여 주요 지지핀을 재빨리 약화시켰다. 월세방에 있던 미숙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프로젝트를 감시하던 윤 실장으로부터 임박한 파괴 행위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가 K알파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려 노력했지만 지훈과 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그녀의 최우선 순위였다. 미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센 빗속을 뚫고 월세방을 박차고 나와 공사장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금속이 부서지는 굉음과 비명 소리가 이미 울려 퍼지고 있었다. 5층 높이의 거대한 철제 비계가 위태롭게 기울고 있었다. 그 구역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탈출구를 찾고 있었다. 지훈은 즉시 행동했다. 그는 무너지는 비계의 일부에 갇힌 노동자 그룹을 발견했다. 절망적인 순간 그는 평범한 경비원이 아닌 보안 전술 및 구조에 대해 특별 훈련을 받은 하늘 그룹에 숨겨진 최고 경영자로서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완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미숙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지훈은 전문 산악인이나 특수요원처럼 믿을 수 없는 속도와 민첩성으로 붕괴하는 구조물 위를 기어 올라갔다. 그는 단순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억양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벽한 표준 한국어로 짧고 단호한 명령을 계속해서 외쳤다. 1번 인원 보조 케이블 고정, 2번 인원 동쪽 지지대 절단. 표시된 비상구로 대피. 지훈의 갑작스러운 용기와 권위에 압도된 노동자들은 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했다. 지훈은 초인적인 힘을 사용하여 휘어진 강철 봉들을 잡아당기고 밀어내며 갇힌 사람들을 위한 임시 탈출구를 만들었다. 그는 심지어 구조 지식을 사용하여 다음 붕괴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고 위험한 높이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렸다. 기적적으로 모든 노동자가 구출된 후에도 지훈은 침착하게 사람들을 지휘하여 상황을 안정시켰다. 그는 레이저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 전체를 다시 확인하며 파괴범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고의적인 케이블 절단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했다. 그의 행동은 단순히 사람들을 구하는 것을 넘어섰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지휘 능력에 대한 교훈이었고 경비원에 대한 모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미숙은 빗속에 서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한태준이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속임수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놀라운 기술과 권력을 가진 중요한 인물이었으며 어떤 이유로든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로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는 깊은 감탄을 느꼈지만 동시에 도전받는 느낌도 들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더 이상 윤미숙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동시에 이 사고는 공사장의 심각한 법적,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다. 프로젝트 관리팀은 파산을 선언하고 천재지변을 핑계로 삼았으며 이는 박태수 회장이 헐값에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었다. 미숙은 K알파의 실제 힘을 사용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공사장 구석으로 물러나 비밀 위성 전화를 사용했고 이번에는 윤 실장과 직접 연락하여 긴급 전략 지침을 내렸다. 윤 실장, 들으세요. 즉시 K알파 프로토콜 피닉스를 활성화하세요. 24시간 이내에 K알파는 청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부실 채권과 담보 주식을 비밀리에 인수해야 합니다.
3차 페이퍼 컴퍼니를 사용하여 K알파의 흔적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십시오. 박태수 회장이 단 한 조각의 땅이라도 사들이기 전에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재정적 통제권 대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강설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며 권위가 넘쳤고 윤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그녀의 타고난 재능을 사용하여 공사장을 구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긴급 금융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전장인 금융 전쟁터에서 그를 이겨야 했다. 몇 시간 후 미숙은 월세방으로 돌아왔고 지훈이 흙투성이 작업복을 조용히 닦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폭풍 후의 그의 평온함은 그가 단순히 착한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데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녀의 확신을 더욱 굳혔다. 미숙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 씨, 괜찮아요. 당신이 모두를 구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지훈은 한숨을 쉬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있었지만 진심 어린 애정도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미숙,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프로젝트를 고의로 죽이려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할 건가요? 미숙은 떠보듯 물었다. 그녀는 한태준으로서 그가 이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보고 싶었다. 지훈은 그녀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이 도시에 매우 중요해요. 저는 저만의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범죄를 폭로할 거예요. 그의 결단은 그녀의 결심을 강화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그를 혼자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박태수 회장과 맞서기 전에 그들은 서로의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미숙은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한태준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고 오직 진실만이 이 관계를 구원하고 진정한 협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비계 붕괴 사고는 강설아, 윤미숙과 한태준, 김지훈을 진실의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미숙은 K알파 측에서 공사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복잡한 재정 작업을 은밀히 수행하는 동시에 남편과의 대결을 조용히 준비했다. 그녀는 박태수 회장을 무찌르려면 두 사람의 협력이 처음에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투명성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은 힘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을 기다렸다. 작은 월세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미숙은 소박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그녀는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시골 처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항상 숨겨왔던 낡은 개인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암호화된 재무 데이터 파일 하나를 열었다. 지훈 씨,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미숙이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강설아가 고위급 회의실에서 사용하던 목소리였다. 저는 윤미숙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김지훈이 아니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와 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지훈을 문턱에서 멈추게 했고 그의 눈빛은 피로감에서 고도의 경계심으로 바뀌었다. 지훈은 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는 지나치게 놀라지 않았고 단지 조용한 수용의 태도를 보였다. 무슨 소리예요, 미숙 씨.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그는 김지훈으로서의 순진하고 소박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그의 앞으로 밀었고 화면에는 하늘그룹,
내부조사 보고서 17B라는 제목의 암호화된 파일이 떠 있었다. 그녀는 또한 그가 잠가둔 여행 가방 속 헌 양복 조끼에서 은밀히 가져온 정교하게 새겨진 티타늄 명함 한 장을 옆에 놓았다. 명함에는 이름은 없었지만 황금용 문양과 재무비밀 접근 코드가 새겨져 있었다. 이 파일은 당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옷 갈아입을 때 실수로 흘린 거예요. 이 접근 코드는 하늘그룹의 비밀 개발 기금 계좌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미숙은 침착하게 말했다. 한태준. 하늘그룹에 숨겨진 최고 경영자. 당신은 5년 전 당신의 실종과 관련된 박태수 회장의 부패 및 인수 음모에 대한 내부 조사를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맞죠? 김지훈. 한태준은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소박함의 흔적이 없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으며 완벽하게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빠르고 단호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당신, 어떻게 그걸 알았죠? 지훈, 태주는 자신의 노출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조사 능력에 놀라 물었다. 그 접근 코드는 세 겹의 생체 인식 암호로 보호되어 있으며 잠자는 중에도 해독할 수 있는 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숙, 설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였다. 그녀는 항상 위장복 안에 착용하고 다니던 K알파의 최고 등급 접근 카드를 꺼내 보였다. 제가 윤미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강설아, K알파 그룹의 비밀 CEO입니다. 이번 충격은 한태준의 몫이었다.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K알파, 직접적인 경쟁자이자 기술 및 금융업계의 최대 라이벌. 그는 자신이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려고 했던 한국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과 소박한 시골 처녀의 위장 아래 결혼했던 것이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그가 상상했던 모든 첩보 시나리오를 넘어섰다. 강설아. 그는 그 이름을 마치 그 진실의 쓴맛을 맛보듯이 되풀이했다. 당신이 강설아라고요? 모든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그림자 속에서 금융 제국을 운영하는 그 여성? 당신이 가난한 경비원과 결혼하기 위해 시골 처녀 행세를 했다고요? 저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설아는 그와 마주서며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 변화는 완벽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온화한 윤미숙이 아니었다. 그녀는 K알파의 얼음 여왕이었다. 저는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당신 김지훈의 선량함과 용기, 그리고 성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둘 다 사기꾼이었네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것은 두 명의 강력한 CEO, 모두 조작과 은폐 기술에 능숙한 두 사람 사이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그 거짓말 뒤에서 그들은 서로가 위장된 역할에 쏟았던 진심을 보았다. 설아는 앞으로 나아가 긴장감을 깼다. 이제 실망감과 배신감은 잠시 접어두죠. 우리에게는 공동의 적 박태수가 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과거와 K알파의 미래 위협 모두와 관련이 있어요. 당신은 한태준 보안 및 조사 전략가예요. 저는 강설아 금융 조작 및 비즈니스 전략가예요. 태준지우는 마침내 그의 위장을 벗어던졌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진정한 리더의 태도를 취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박태수는 단순한 부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 프로젝트를 은폐 수단으로 사용하여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요. 그가 제가 하늘에서 그의 비리를 발견한 후 저를 은둔 생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에요. 태주는 설아의 노트북으로 다가갔다. 그는 복잡한 암호화 명령을 입력하기 시작하며
그녀가 준비한 데이터에 접근했다. 당신은 그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K-알파의 프로토콜 피닉스를 활성화했어요. 오늘 밤 동안 K-알파는 위장 회사를 통해 청해 프로젝트의 모든 부실 채권과 담보 주식의 60% 이상을 은밀히 확보할 거예요. 재정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이미 제 것입니다. 설아는 권위 있게 말했다. 태주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속도와 결단력은 그가 K-알파의 익명 여왕에 대해 들어왔던 바로 그것이었다. 놀랍군요. 당신은 그의 자금줄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는 더욱 직접적인 공격, 아마도 폭력이나 결정적인 법적 공격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설아는 말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점이 있어요. 적들은 우리가 그저 경비원과 가난한 시골 처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가짜 정체를 이용해 두 갈래의 조사를 진행할 거예요. 당신은 현장에 남아 내부 정보와 물리적 증거를 찾고 저는 K-알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그의 재정 및 법적 지원 라인을 차단할 거예요. 우리는 박태수를 무너뜨릴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드러난 진실은 관계의 붕괴가 아닌 강력한 동맹으로 이어졌다. 두 명의 위대한 사기꾼은 동맹자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된 낭만이 아니라 서로의 지성과 용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했다. 그들은 숙명적으로 작은 월세방으로 끌려온 두 개의 강력한 조각이었고 함께 더 큰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저의 사랑스러운 아내 윤미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가난한 경비원 김지훈이어야 하고요. 태주는 전략가의 계산된 성광이 번쩍이는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한태준과 강설아로서 함께 일할 것입니다.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설아, 캥세올 HA와 한태준, 한타이준이 서로의 정체를 폭로하고 박태수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을 맺은 후 그들의 월세방은 작은 오두막이 아닌 거대한 작전본부로 변모했다. 그들은 여전히 낡은 작업복과 촌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는 수백억 원의 자산 이동과 정교한 보안 전략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협력은 두 거대 기업 K-알파와 한율의 지능과 자원이 합쳐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주는 공사장 경비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감시했다. 그는 현장 곳곳에 숨겨진 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는데 이는 한이올 그룹이 특허를 보유한 최첨단 보안 기술이었다. 그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경청하고 박 회장의 부하들이 프로젝트 관리팀을 압박하는 방식을 면밀히 분석했다. 태주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박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찾고 있었다. 설아는 그녀의 진짜 역할을 재개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K-알파의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박 회장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업을 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청해 프로젝트를 인수한 후 사용하려던 페이퍼 컴퍼니들을 역추적하여 그들의 법적 지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유발했다. 이 모든 과정은 윤 실장과의 암호화된 통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설아의 지침은 단호했고 오차는 허용되지 않았다. 태준 씨, 박태수의 주요 자금 조달 창구 3곳 중 2곳을 묶어놨어요. 어느 날 밤 설아는 잠긴 문 뒤에서 속삭였다. 그녀는 지도 위에 표시된 복잡한 재정 구조를 가리켰다. 그는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을 거예요. 그가 자금을 풀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둘지 지켜봐야 해요.
이때가 우리가 움직일 기회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는 현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했어요. 박 회장이 고용한 폭력배들이 프로젝트 관리팀을 직접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박 회장에게 헐값에 넘기도록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곧 폭력적인 인수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예상 다음 행동에 대비하여 전략을 짰다. 태주는 자신의 과거 특수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장 주변에 임시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는 위험에 처한 관리자 중 가장 정직한 이 부장을 비밀리에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 부장은 박 회장의 불법적인 계획에 반대하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고, 그의 증언이 박 회장을 법적으로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일 수 있었다. 한편 박 회장은 두 사람의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 남용에 대한 깊은 믿음이 그의 시야를 가렸다. 그는 자신을 막는 것이 그저 재정 문제나 하찮은 경비원의 개인적인 용기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숙을 김지훈의 촌뜨기 아내로, 지훈을 실력은 있지만 통제 가능한 경비원으로만 치부했다. 박 회장은 설아의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자 예상대로 폭력을 사용했다. 그는 가장 잔인한 부하들로 구성된 팀을 보내 이 부장과 그 가족을 위협하도록 명령했다. 이 부장이 박 회장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이 행동은 곧바로 태준의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태준은 경비원 복장을 한 채 이 부장의 집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의 폭력배들이 이 부장의 집으로 침입하는 것을 보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이것은 미숙, 설아와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작전이었다. 설아는 이미 K알파의 비밀 네트워크를 이용해 경찰에게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보낸 상태였다. 태주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움직였다. 그는 격투 기술의 대가였으며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3명의 폭력배를 단 몇 초 만에 제압했다. 그는 그들의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기절시켰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는 않았다. 그는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단호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폭력배 중 한 명은 간신히 무선 통신기를 잡고 박 회장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그 경비원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특수요원 같습니다. 이 보고는 박 회장의 오만함의 첫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이제 김지훈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며 그의 배후에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태주는 폭력배들을 묶어둔 후 이 부장에게 다가갔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김지훈입니다. 저는 박 회장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저와 협력해 주십시오. 이 부장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태준의 단호한 눈빛과 비범한 능력에 압도되어 희망을 보았다. 그는 박 회장의 불법 거래에 대한 모든 증거가 담긴 비밀 USB 드라이브를 태준에게 건넸다. 이 USB는 박 회장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한의울 내부 부패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태준이 USB를 확보하는 동안 설아는 K알파의 전략을 다음 단계로 진행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청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신의 페이퍼 컴퍼니 중 하나를 매각하려 한다는 것을 예측했다. 설아는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이는 마치 박 회장의 심장을 겨냥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익명으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그녀의 재정적 움직임은 이미 박 회장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설아와 태주는 작은 월세방에서 서로에게 기대며 승리를 축하했다. 그들은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정한 정체와 능력에 대한 존경심을 공유하는 동반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거짓말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공동의 목표와 위험 속에서 굳건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박 회장의 다음 움직임이 더 위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들의 힘은 2배 이상이었다. 강설아, 캉시올레이에와 한태준, 한타이준이 박태수 회장의 자금주를 차단하고 이 부장으로부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면서 그들의 비밀 작전은 성공적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들의 월세방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곳은 이제 2거대 기업의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 경영자들의 은밀한 지휘소였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이제 공격할 때였다. 설아는 K알파의 엄청난 재정적 영향력을 사용하여 박 회장의 숨겨진 네트워크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자금 세탁에 사용하던 여러 개의 해외 법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자산 동결 명령을 내리도록 국제금융규제기관에 익명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치밀하게 작성되었으며 K알파의 법률팀이 몇 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박 회장의 위법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태준 씨, 우리가 그의 돈을 묶었어요. 이제 그는 극도로 불안정해졌을 거예요. 설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윤미숙의 순진한 모습에서 벗어나 수십억 달러의 거래를 결정하는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무모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무모함을 역이용해야 해요. 태주는 이 부장에게서 받은 USB 드라이브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드라이브에는 박 회장이 한율 그룹의 고위 임원들과 공모하여 진행한 자금 횡령과 내부 부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들어 있었다. 이 증거들은 박 회장이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라 태준을 몰아내고 한율을 장악하려 했던 내부의 암적인 존재였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 USB에 박 회장과 한율의 전 재무이사 최경식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어요. 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이 파일은 박 회장이 청해 프로젝트를 부패 자금 세탁을 위한 최종 단계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다. 설아는 K알파의 막대한 미디어 영향력을 사용하여 박 회장의 금융범죄 혐의를 대중에게 노출시킬 것이다. 동시에 태주는 한율 그룹 내부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충성하는 보안팀과 연락하여 박 회장과 최경식을 법적, 물리적으로 모두 고립시킬 것이다. 그러나 박 회장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그의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청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갑작스러운 금융 압박이 K알파의 스타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또한 김지훈이 단순한 경비원이 아닌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박 회장은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의 배후에 2거대 기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 회장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비열한 수를 사용했다. 그는 2 최고 경영자 사이에 불완전한 신뢰 관계를 노렸다. 그는 태준의 과거에 대한 민감한 정보, 즉 5년 전 한율 그룹 내부에서 태준을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조작된 정보를 찾아냈다. 그 정보는 태준이 비밀리에 회사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 실제로는 내부 고발자를 돕기 위한으로 유용했다는 거짓 증거였다. 박 회장은 이 조작된 정보를 미숙 설아에게 익명으로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다. 2 사람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의 동맹을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힘은 0이 될 것이다. 박 회장은 그의 비서에게 냉혹하게 명령했다. 그의 계획대로
설아는 익명의 출처로부터 태준의 과거에 대한 조작된 문서 뭉치를 받았다. 문서는 태준이 해뉴를 떠나기 직전에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를 담고 있었다. 설아는 자신의 능력과 정보 처리 속도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문서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잠시 그녀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설아는 즉시 이 문서가 박 회장의 역정보라는 것을 의심했지만 문서에 포함된 일부 민감한 세부 사항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강렬한 자존심과 통제력에 대한 욕구가 그녀를 괴롭혔다. 바로 그 순간 박 회장의 잔혹한 계략이 또 다른 면에서 드러났다. 태준이 이 부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은신처로 이동시키려던 중에 박 회장의 부하들이 그를 급습했다. 그들은 태준을 막지 못했지만 태준을 돕던 한율의 전직 보안 요원이자 태준의 충성스러운 측근이었던 권 상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은 설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권 상사는 그녀가 윤 실장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며 태준을 지원해 왔던 유일한 내부 연결고리 중 하나였다. 이 상실감은 개인적인 비극이자 그들의 작전의 중대한 차질이었다. 설아는 자신이 이 싸움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분노와 죄책감이 설아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박 회장의 잔혹함과 자신의 실수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찼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권 상사의 부상 소식에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욱 냉철해졌다. 박태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신뢰를 깨고 우리의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있어요. 태주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2배로 강하게 반격해야 합니다. 이제 복수심이 아니라 공정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권 상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요. 설아는 태준의 단호한 결의를 보며 박 회장이 보낸 조작된 문서에 대한 의심을 떨쳐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태준의 본질적인 선량함과 그가 보여준 용기를 신뢰하기로 선택했다. 2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전략을 짰다. 박 회장이 곧 최종 공격을 감행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박 회장의 최후의 보루, 그의 거대한 본사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위장된 삶은 끝났고 이제 캥시올 AI와 한태이준으로서의 최종 대결이 임박했다. 강설아 캉시올 ATE와 한태준 한타이준에게 권 상사의 부상은 개인적인 비극이자 박태수 회장의 잔혹함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분노와 아픔은 2 사람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켰다. 박 회장이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태준의 투철한 정의감과 희생정신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 요원이 아닌 복수와 정의를 추구하는 동반자로서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박 회장의 본사였다. 박 회장은 금융 압박과 내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통제력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철옹성 같은 본사 건물이야말로 가장 애인투한한 피난처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다. 태준과 설아는 바로 그곳을 공격 지점으로 삼았다. 그들은 박 회장의 오만함이 결국 화이 반 턴한 작전을 시작하기 전 태준은 설아에게 한이울 그룹 내부의 보안 시스템과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박 회장은 제2의 사무실을 포함하여 건물 전체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저는 모든 로홍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비원과 시골 처녀가 아닌 K알파와 한율의 CEO로서 침입할 것입니다. 서류 작업과 협상, 그리고 바우룩바우룩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아는 K알파의 법률 및 트윈덩 도연구를 동원하여 박 회장의 본사에 대한 법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대규모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익명으로 제출했다. 이로 인해 박 회장은 긴급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야 했고 그의 모든 주의는 내부 방어에 집중되었다. 설아는 이 혼란을 틈타 침입 작전을 개시했다. 작전 당일 태주는 공사장 경비원 복장이 아닌 어둠에 완전히 녹아드는 검은색 친더 북스를 입었다. 그는 한율의 비밀 보안팀으로부터 받은 최신 통신 장비와 방어구로 무장했다. 설아는 윤미숙의 촌스러운 옷차림 대신 K알파의 상징색인 진회색 정장을 입고 전문가적인 자세를 갖췄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건물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박 회장의 본사 건물에 침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유려하고 조용했으며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의 정밀함을 보여주었다. 그는 박 회장의 경호원들을 소리 없이 제압하며 설아가 이사회 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다. 설아는 정문을 통해 대담하게 진입했다. 그녀는 사전에 윤 사일장에게 연락하여 박 회장의 혐의에 대한 속보를 주요 뉴스 채널에 내보내도록 지시했다. 그녀가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미 경비원들은 긴급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과 대치하고 있었다. 설아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검찰팀에게 자신이 이 사건의 주요 텅틴 제공자임을 밝혔고 그들의 지원을 받아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이사회 회의실 안은 혼란 그 자체였다. 박 회장은 자산 동결과 검찰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인해 격분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설아가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과 K알파의 로고가 새겨진 서류 가방은 이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박 회장은 설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잠시 말을 잃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감히 이곳에 침입하다니. 박 회장이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설아는 탁자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총성이 울리는 것처럼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강설아, K알파 그룹의 CEO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청해 프로젝트를 통해 저지르려 했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 한마디도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그 순간 태준이 이사회 회의실의 비상구 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는 동안 약간의 흙과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박 회장은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김지훈, 네가 어떻게 이곳에? 태주는 박 회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그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다. 제 이름은 한태준입니다. 하늘그룹의 CEO입니다. 5년 전에 당신이 나를 제거하려 했을 때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국은 오늘 끝날 것입니다. 박 회장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비틀거렸다. 그는 하찮게 여겼던 경비원과 촌스러운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두 거대한 경쟁자였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절박하게 도망치려 했지만 태주는 이미 회의실 문을 막아섰다. 도망칠 생각 마십시오. 이 부장의 증언, 해율의 회계 장부, 그리고 K알파가 확보한 모든 재정 기록이 당신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설아가 말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권 상사의 부상이 담긴 사진과 이 부장이 건넨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의 자만심이 당신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박 회장. 이사회 이사들은 박 회장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태주는 검찰 수사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박 회장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설아는 태준이 박 회장을 제압하는 동안 이사들에게 K알파와 한율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프로젝트의 투명한 관리를 약속했다. 캥스올레이에이와 한타이주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 그들의 위대한 결혼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지만 그 거짓말은 놀랍게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진실로 이어졌다. 그들은 함께 정의를 실현했고 두 기업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서로에게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승리는 박 회장의 오만함에 대한 정의로운 응징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사랑에 대한 굳건한 서약이었다. 강설아, 캥스올 레이티에이와 환태준, 한타이준의 동시 침투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박태수 회장은 K알파의 재정적 압박과 한율의 비밀 CEO의 물리적 출연이라는 이중 충격에 완전히 무너졌다.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대결은 박 회장의 권력 남용과 오만함이 낳은 자멸의 최종장이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박 회장을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동안 설아와 태주는 잠시 회의실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흙과 피로 얼룩진 태준의 전투복과 완벽하지만 흐트러진 설아의 정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한 부부도 숨겨진 CEO도 아니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한 영웅들이자 함께 위기를 헤쳐나온 진정한 파트너였다. 태주는 설아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지능과 K알파의 힘이 그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단지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 대신 설아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다. 설아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밝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만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태준 씨. 당신의 용기와 현장 경험이 그를 물리적으로 제압했고 저의 전략이 그의 탈출구를 막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캥스올 AH만이 가질 수 있는 냉철한 판단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의 체포 소식은 금융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K알파와 hen율의 숨겨진 CEO가 사실은 결혼한 사이이며 공동으로 거대 부패 세력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미숙과 지훈의 소박한 결혼 생활 사진과 설아와 태준의 공식적인 CEO 모습이 대비되며 대중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은 길지 않았다. 박 회장의 체포는 그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붕괴를 의미했지만 그의 측근들과 공범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박 회장의 전 재무이사였던 최경식은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모든 책임을 박 회장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는 또한 설아와 태준의 신분을 이용해 K알파와 한율의 주가를 조작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설아와 태준은 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적인 신분이 이제 취약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최경식은 두 기업의 주가를 급락시키고 공황 상태를 유발하여 박 회장의 범죄에서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는 증거인멸을 위해 청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자료를 파괴하려는 최후의 수단도 준비하고 있었다. 태준 씨, K알파의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고 있어요. 최경식이 재정 조작을 시작한 겁니다. 그는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비밀 기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아는 급히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녀는 주가 하락의 속도에 경계심을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CEO의 모습이었다. 태주는 즉시 한율의 비밀 보안팀에 연락하여 최경식의 행방을 추적하고 그가 접근하는 모든 서버를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청해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 서버가 아직 최경식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가 증거를 파괴하면 박 회장과 그 네트워크를 법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그 서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다. 태준을 홀로 보내는 것은 위험했지만 그녀는 K알파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곳에 남아 있어야 했다. 가세요, 태준 씨. 저는 K알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주가를 방어할 것입니다. 최경식의 자금줄을 마비시키고 그가 주가 조작으로 얻는 이익을 0으로 만들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서버와 최경식의 신변 확보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다시 한번 분리되었지만 이번에는 공동의 목표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태주는 공사장 경비원으로서의 기술과 한율의 CEO로서의 자원, 그리고 특수요원으로서의 훈련을 총동원하여 최경식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그녀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 물리적인 대결에 나섰다.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최경식이 숨어 있는 외딴 산업 건물을 발견했다. 그는 건물에 은밀하게 침투했고 최경식이 서버를 파괴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그를 덮쳤다. 서버룸 안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태주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최경식을 제압하고 서버를 안전하게 지켜냈다. 증거는 확보되었고 최경식은 체포되었다. 같은 시각 설아는 월세방에서 K알파의 금융 방어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경식의 주가 조작 시도를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대규모 주식 매입과 매도를 반복하여 그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결국 최경식은 주가 조작으로 이익을 얻기는커녕 엄청난 손실을 입고 무너졌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주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소식을 들고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설아는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승리했고 서로를 신뢰했으며 모든 위협을 극복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미래만이 남아 있었다. 새벽이 되어 한태준, 한타이준이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최경식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월세방으로 돌아왔을 때 강설아, 캉솔 AHO는 금융전쟁터에서 승리한 후 깊은 안도감 속에 있었다. 그들의 작은 은신처는 이제 진정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들의 승리는 오만함과 부패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었다. 설아는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태준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가 검은 전투복을 벗고 다시 한번 김지훈의 낡은 옷을 입는 것을 보았다. 이 옷은 이제 가난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스러운 여정과 용감한 투쟁의 기념비가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태준 씨. K알파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었고 최경식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 회장 네트워크의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정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입니다. 태주는 설아를 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능력과 희생에 대한 깊은 인정이자 두 CEO의 영혼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설아 씨.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순수함을 사랑했지만 이제 저는
CEO 강설아의 용기와 결단력을 존경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그들의 복잡한 삶의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청해 프로젝트는 K알파의 재정 지원과 한율의 보안 및 관리 시스템 아래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부패한 경영진은 축출되었고 노동자들은 공정한 대우와 안전한 환경을 약속받았다.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부패를 극복하고 공정함을 회복한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설아와 태주는 그들의 결혼 관계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살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그들이 각자의 기업을 대표하는 CEO로서 부패 세력에 맞서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대중은 충격과 동시에 이 드라마 같은 진실에 열광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고 두 기업의 이미지는 정의와 용기로 인해 크게 개선되었다. 공식 기자회견에서 설아는 윤미숙 시절의 소박한 옷이 아닌 K알파의 수장다운 우아하고 권위 있는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태준 역시 hen율의 CEO로서의 위엄을 갖춘 채 그녀의 옆에 섰다. 우리의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사랑과 파트너십은 가장 순수한 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설아는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경쟁하는 기업의 리더이지만 정의와 공정함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후 설아와 태주는 K알파와 한율 간의 전략적 동맹을 공식화했다. 그들은 시장 점유율을 위한 무의미한 경쟁 대신 윤리적인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태주는 한율의 내부 부패를 완전히 청산하고 기업 구조를 혁신하여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했다. 청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재개는 그들의 첫 번째 공동업적이 되었다. 그들은 공정함을 회복했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의 영향력은 비즈니스 세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으며 그들은 단순한 CEO를 넘어선 공정함의 아이콘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설아와 태주는 그들의 소박했던 월세방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들은 낡은 가구와 희미한 벽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여기서 윤미숙과 김지훈으로 살았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설아는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경험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의 진심과 용기였어요. 태주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과의 가짜 결혼은 제 인생의 가장 진실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강설아와 한태준으로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거대 기업의 권력과 전략으로 무장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작은 월세방에서 꽃피운 단순한 선량함과 상호 존중이었다. 그들은 오만하고 부패한 세력을 무너뜨렸고 공정함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회복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합쳐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